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동산의 선의 취득에 따른 동산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입니다. 제 소유 동산이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제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자가 선의 취득한다고 하거든요. 동산의 선 취득. 자, 이때 낙찰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데,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 동산만큼 가져간 돈에 대해서 그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동산 소유자가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민법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자, 대법원 98-6800 판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를 이제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 X 기계의 소유자예요. X 기계의 소유자. 자, 그런데 을에게 X 기계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갑이 X 기계를 을이 경영하는 공장에 설치를 해줘요. 기계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매매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X 기계에 대해서. 그럼 어때요? X 기계의 소유권은 이렇게 다시 갑에게 복귀합니다. 그래서 X 기계에 대한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자, 그런데 을이 공장을 경영하다가 뭐 돈을 빌릴 때가 있었는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근데 이 저당권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이에요. 요거는 일반 저당하고 좀 다릅니다. 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이 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이렇게 설치된 기계 등에게도 미치게 해서 일괄 매각을 시켜요. 이렇게 해야겠죠.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 거의 부동산 비슷하죠. 동산이긴 하지만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뭐 없애기도 힘들고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괄 매각을 하지 않으면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이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된 기계까지 전부 일괄 매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따라서 저당권자 병이 존재했고, 이분이 경매를 신청해요. 을이 돈을 안 갚았겠죠. 요 을이 뭐예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 병이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이 낙찰을 딱 받아요. 정이 뭐 공장하고 그 토지까지 낙찰이 됐다면 그 소유권은 뭐 취득하겠지만, 과연 이 X 기계까지 취득하냐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 98-6800 판결. 정이 X 기계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선유 취득이라고 합니다. 249조에, 민법 249조에 나오는데요. 249조에 의하면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의 양도인은 을이거든요. 근데 을의 소유권은 없다고 했죠. X기계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 경매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X기계까지 취득할 때는 선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경매로 취득하면 동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존재해요.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갑은 X기 소유자인데 이 소유권 상실했죠. 그럼 구제책이 뭔가, 과연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 병이 누구예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예요. 경매에 신청한 채권자는 공장하고 토지까지 경매에 붙였을 텐데, 이 기계까지 경매에 붙여서 그 배당을 좀 받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X 기계값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기계값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지금 X 기계가
갑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저당의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X기계의 소유권은 갑이었죠. 그리고 X기계는 채무자 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권이 정에게 선의취득이라는 법률 요건이 맞아가지고 정의 소유권을 취득한 그런 상황이라서, 자, 병의 을에 대한 X기계 병의 을에 대한 X기계 상당히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어요? 채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병의 을에 대한 채권 1억 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자, 따라서 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X값에 대한 이득을 얻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당이득 741조죠. 민법.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 98-6800 판결인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위법 매매를 해요. X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X기계를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서 해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X기계 소유권이 이렇게 갑에게 복귀되는데, 을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렇게 되면 병은 공장,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이 설치된 기계까지 전부 경매에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정이 공장하고 토지 취득하는 건 알겠는데 X기계까지 선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X기계는 갑의 소유였고, 병이 경매 을과 병 사이에 저당권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도 없죠. 그래서 갑 동의 없이 X기계가 저당의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X기계는 채무자 을의 것이 아니고, 병의 을에 대한 X기계 상당의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게 살아있어서 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이 1억 원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누구한테요? 갑에게 반환하게 되면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게,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